유럽 최대의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사가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헬리콥터 생산 라인을 2021년까지 경남 사천으로 옮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유럽항공안전청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 EC-155B1 생산 라인을 사천에 이전키로 하고 국내 생산 헬리콥터 양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9월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 지역 내 항공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항공안전법 체계 이행 지원이나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약정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양측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사천에서 생산된 항공제품이 유럽에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 항공당국이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헬리콥터 한 대를 제작하는 데 300명 규모의 신규 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작하는 헬기 대수가 늘어날수록 일자리도 늘어나는 셈. 그동안 카이와 에어버스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국토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항공운송 회복 지원을 위해 방역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항공보건 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드론 분야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 기술 표준품 수출입 간소화 방안 등에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에어버스사의 민간용 EC-155B1 헬리콥터는 카이에서 체계 개발, 생산 중인 소형 민수 헬리콥터의 설계 기반이 되는 헬기다. EC-155B형은 이전 유로콥터 AS-365 돌핀에 비해 승객 공간을 30% 더 확장했고 수화물 공간도 130%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1997년 첫 비행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수차례 성능 개량을 거듭해왔다. 현재 승객 운송, 의무 후송, 경찰 임무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어버스는 후속 기종인 H160을 개발 완료했으며 기존 EC-155 계열 생산 라인을 카이로 넘기기로 했다. 카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쯤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EC-155 생산 라인을 사천으로 옮겨올 예정이다. LCH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프랑스 마르세유의 생산 라인은 폐쇄하고 카이에서 EC-155 계열을 독점 생산하게 된다며 이는 LCH-LAH 체계 개발 계약을 할 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다. 이제 그 계약이 이행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EC-155B1을 기반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카이에서 개발 중인 LCH다. 카이와 에어버스는 앞으로 헬리콥터 해외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할 예정이라며 공동 마케팅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만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다목적 헬기 만들고 보잉 737분의 수리 땀 흘리는 사천 카이 공장. 지난 20일 방문한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의 회전익동에서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생산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날 작업장에서 생산 중인 수리온은 총 7대. 모두 육군에 납품할 헬기들이다. 카이 직원 수십여 명은 아직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란색 동체에 붙어 엔진을 탑재하거나 내부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었다. 수리온은 2013년 개발 완료된 첫 국산 헬기다. 맹금류를 의미하는 수리와 백을 의미하는 온이 합성어다. 시속 260km 속도로 최대 45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주야간 악천 후에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다. 백두산 높이에서도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다. 다목적 헬기인 만큼 육군, 해병대와 같은 군용뿐 아니라 경찰, 의무 후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바로 이 수리온이 카이 회전익동에서 탄생한다. 이곳에선 컨베이어 벨트 대신 총 7개 조립 스테이션을 통해 조립이 이루어진다. 각 공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밀어내는 시기다. 처음에는 헬기의 몸통 부분인 중앙 동체부터 조립을 시작해 각 스테이션을 거치면서 앞뒤로 조종석과 꼬리를 연결한다. 이후 배관,
연료 탱크, 기어박스, 엔진 등을 차례로 탑재하면서 점차 완성된 헬기의 모습을 갖춰나간다. 이날 방문한 회전익동은 올해 2월 새로 문을 열었다. 약 17,851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1개 라인에 불과하던 조립 라인을 2개로 늘려 수리온을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기둥이 없는 경납고 형태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생산 라인을 재배치할 수 있다. 이날도 각 스테이션에서 작업자 2에서 3명이 수리온 동체에 붙어 맡은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고도로 정교한 조립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각 동체를 연결할 때도 용접 대신 리벳을 사용한다. 훨씬 더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해서다. 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리벳만 20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각 스테이션 공정마다 짧게는 8일, 길게는 13일가량 소요됩니다. 헬기 한 대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카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전익동에서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에서는 제주항공 보잉 737기 예후 정비가 진행 중이었다. KAEMS는 카이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경남은행,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18년 6월에 설립된 국내 최초 정부지정 MRO 기업이다. MRO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을 뜻한다. KAEMS 관계자는 국내에서 네로라는 베테랑 정비사 120여 명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군 또는 대형 항공사 정비팀 출신이라고 귀띔했다. KAEMS 사업장 크기는 상당했다. 약 4,000평 크기의 경납고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보잉 737을 동시에 6대까지 정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작업장에는 보잉 737뿐 아니라 해군의 P-3 해상 초계기와 주일미군의 F-16 전투기 등 군항기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난 2017년 카이는 오는 2022년 9월까지 미공군과 F-16 90여 대에 대한 창정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창정비란 항공기의 완전 복구까지 가능한 최상위의 정비 단계를 뜻한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고경식 정비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이다. 그와 다른 정비사 20여 명은 이날 보잉 737의 날개와 에어컨, 랜딩 기어 등의 정비를 맡았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정비는 운항정비와는 다르게 항공기의 머리부터 끝까지 다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골탈태 새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죠. 그의 말대로 통상 열흘 동안 이루어지는 보잉 737 중정비는 동체, 날개, 배선, 객실 등을 모두 정비한다.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김무영 기자. 이날 현장에선 MRO 사업의 거점으로서 사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었다. 사천에는 카이를 비롯해 보잉과 에어버스 등의 주요 항공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업체 50여 곳이 국가항공산업단지에 모여있다.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사천 내부에서 주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항공 전문 인력들도 산업단지에 모여있다는 강점도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4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1만 1,880제곱미터에 달하는 항공 MRO 산업단지를 사천에 조성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항공기 정비 물량을 수주하는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탄 듯 편한 한 최초 기동 헬기 수리원, 동남아로 뜬다. 카이 고정익 조립동 수리온 제작 현장. 사진 카이 고정익 조립동 수리온 제작 현장. 사진 카이 고정익 조립동 T50 제작 현장. 2층 전망대에 서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뉜 조립동이 한눈에 보인다. 수리온 맞은편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EFX의 꼬리 부문 조립이 진행 중이었다.
수리온 조립은 오는 9월 회전익통으로 모두 옮겨가는데 이후 고정익 조립동은 본격적으로 KEFX의 동체 제작에 들어간다. 다른 한편에선 국산 고등 훈련기 T-50과 KT-1 제작이 막바지 작업 중이었다. 수십여 대의 미완성 기체가 착착 돌아가는 현장은 한국방산항공의 전진기지였다. 이진재 카이 운영본부장은 항공기 조립은 펄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무빙 라인이 아니라 한 공정을 마치면 일시에 한 스텝씩 전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수리온이 부품은 20만 개에 이른다. 250여 개 납품업체에서 만든 부품은 약 6개월간 동체 조립 공정을 거쳐 2개월의 테스트 비행을 마친 후 수리온으로 태어난다. 이날 조립동엔 동남아 16개국 대사와 외교 관계자가 방문했다. 카이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의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리지 않자 사천 본사로 외교 관계자를 직접 초청해 마케팅에 나섰다. 카이에 따르면 각국 외교 관계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방글라데시가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수리온은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를 목표로 2006년 개발돼 6년 후 시제기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11번째로 헬기 개발국이 됐다. 이후 약 130여 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100여 대를 납품한 군수용 KUH-1을 시작으로 경찰청 참수리 8대를 비롯해 해경 1대, 소방, 산림청 각 1대씩이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헬기가 800여 대인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은 15%다. 수리온 전에는 모두 수입했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군에 납품할 수리온이 수십여 대 남아있다. 경찰청 등과도 추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헬기 보급을 바탕으로 수리온은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카이는 아시아에선 인도, 중국을 빼면 헬기를 제조하는 국가가 없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이봉군 카이 수출 담당 상무는 수리온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에 맞춰 개발된 기체로 산이 많은 동남아에 적용될 수 있다며 러시아, 중국 헬기는 가격은 싸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검증된 프랑스 모델을 기반으로 선진화한 장비를 탑재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남미에선 KT-1을 발주한 페루 등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온이 가격은 같은 급의 러시아산보다 비싼 200억에서 250억 원이다. 동남아에선 군민수용 헬기 수요를 노리고 있다. 김덕관 항공우주연구원 회전익기연구팀 총괄은 동남아는 섬이 많고 숲이 많아 제자리 2006 헬기 운용이 필수다. 경제, 복지 성장에 맞춰 의료, 구호 헬기 수요가 늘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유럽,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처럼 편안한 12인승 헬기. 조립동 북쪽 문을 열면 사천 비행장과 연결된 활주로다. 군에 납품할 최신 KUH-1 한 대와 개발을 마치고 테스트 비행 중인 경무장 헬기 LAH 시제기가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두 헬기 모두 무장을 한 상태로 테스트 중이었다. 활주로엔 이날 방문한 16개국 대사를 태울 경찰청 참수리 3대가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2013년 시제기부터 약 500시간 참수리 조종관을 잡은 박형식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경위는 버튼 몇 번으로 조작하는 자동 조종 장치 등 안전성, 편의성이 뛰어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 헬기 선진국보다 역사는 짧지만 한국형 지형에 강하다고 했다. 지난 17일 카이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 중인 경찰 헬기 참수리. 김영주 기자 지난 17일 경남 사천 카이 활주로에서 경찰 헬기 참수리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카이 지난 17일 경남 고성, 남해 일대를 비행 중인 경찰 헬기 참수리 내부. 각국 대사가 내린 후 중앙일보 기자도 참수리에 올랐다. 조종석 뒤로 4열 12석 시트가 있는 내부는 미니버스처럼 넓었다.
부조종사석에 앉은 김천동 카이시제기 조종사는 헬기의 성능은 제자리 비행 능력에 있다. 수리오는 백두산 꼭대기 높이인 9,000피트 상공에서도 안정적인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레펠링, 호이스트, 특수전에도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제곱미터다. 부지 조성 면적이 증가해 각종 시설도 추가된다. 이로 인해 헬기와 소형 항공기 각 2대가 계류할 공간도 추가됐다. 해군, 경찰, 소방 등 헬기 운영기관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울릉도, 독도 인근 해난 사고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울릉읍 사동과 서면 통구미 간왕복 2차로 우회도로 647m 가운데 453m를 터널로 건설한다. 애초 계획된 우회도로와 공항진입도로 일부가 터널로 변경돼 부지 활용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경점과 더불어 애초 눈으로 보는 시계비행만 가능했던 울릉공항 건설 계획이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바뀌게 됐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의 계기 정밀 접근 절차 운영을 위한 각종 항해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계획에 포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만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 1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 검토.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등과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여객선을 이용한 수용의 항공이동뿐만 아니라 교통 편리로 인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울릉도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제선과 부정기 항공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50인승이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소형 활주로 길이로는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일부 등 울릉도와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 가능하다. 또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도서지역 항공료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울릉공항 건설은 가두봉을 절취 4석과 육지에서 4석을 반입해 바다를 메우고 대형 케이슨을 4석 위에 안착해 활주로를 만들고 가두봉을 절취한 광장을 평탄 작업을 통해 터미널 및 계류장이 건설된다. 울릉공항은 지난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실시 설계 검토에 들어갔으며 매립 및 환경 영향 등 각종 인허가가 끝나면 오는 9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 1,200m 너비 36m 규모로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는 물론 인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외국에서만 운항할 수 있어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